네, 2022년 3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아침 도하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죠.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 고체 연료를 쓰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진입니다. 동아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짚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우주개발의 책임자로 앉혀라. 항우연은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항우연이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항은 현실적으로 현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신문에 다 보셨겠지만은 안흥에 있죠. 발사장에서 ADD 발사장, 국가연 발사장에서 국산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요, 여러분 왜 음식점에 가시면 음식 데우려고 이렇게 고체 연료 갖고 와서 데워주는 데 있죠. 가스불 탁 켜는 데 말고. 고체 연료는 덩어리니까 보관하기 좋고 그런 거죠. 예. 고체 연료는 아예 미사일이나 로켓 안에 넣어놨다가 바로 불만 붙이면 날아갑니다. 액체 연료는 고압을 가해야 되고 초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으면은 위험해요. 그리고 물성도 변해요. 그래서 따로 보관했다가 발사하기 직전에 주입해야 되니까 발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참고로 ICBM은 액체 연료를 쓰는 로켓으로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고체 연료를 탑재한 엔진, 로켓 엔진을 쏴야만 됩니다. 그 잠수함 안에서는 따로 액체 연료를 보관했다가 넣을 공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미사일 안에 들어가 있는 고체 연료를 써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쏜 고체 연료 로켓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연료를 막 소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료통에 다 비잖아요. 그걸 계속 달고 올라가면 무겁잖아요. 그걸 분리시킵니다. 그걸 단분리 시험, 이번에 그걸 했고, 1단 띄어내고 그 다음에 2단도 다 소진하면 떼어냅니다. 1단, 2단, 3단쯤 띄어내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 올라가게 되죠. 공기가 없죠. 공기가 없는 데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페어링을 분리합니다. 페어링이 뭔가 하면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앞에 이 핵탄두나 재래식 탄두를 붙이잖아요. 그걸 달고 그냥 막 올라가면 얼마나 공기압을 받습니까? 이게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거기다 덮개를 씌웁니다. 인공위성을 실어도 역시 덮개를 씌워야 파손이 안 되죠. 그게 페어링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우주 궤도에, 지구 궤도에 올라가서 무중력이 되면 공기가 없으면 그때부터 마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덮개도 달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그걸 떼어내는 게 페어링 분리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나로 쏠 때 이 페어링이 마지막 단계 분리가 안 돼갖고 그때 그 위성이 지구 궤도에 올라가는데 실패한 적이 있죠. 페어링 분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떼어낼 때마다 흔들리거든요. 조금씩 무거운 게 떨어지니까. 이번에 ADD는 이걸 다 실험하면서 쐈는 건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페어링 분리할 때 이게 또 흔들려갖고 흔들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나로인가가 쏠 때 두 번째 발사 때인가 이 페어링 분리가 잘못되면서 위성이 원하는 고도로 못 올라서 실패한 적이 있죠. 이번에 이런 것들을 실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미사일로 밑에 떨어지려면, 표적까지 가야 되려면 가면서 조금 흔들리는 걸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이따만한 날개가 있지만 미사일은 요만한 귀날개, 요런 귀 같은 날개, 요 조금 조정해도 자세가 변하고,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걸로 해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여기 본부랑 통신을 하면서 거의 컴퓨터가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죠. 그런 것들을 실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방부는 사전에 이런 한다는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거를 서욱 장관이 참가한 상태에서 공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북한이 지금 화성 17형을 발사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발사 실패했죠. 15형을 대신 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화성 ICBM을 개발하고 있으니 다급해지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성공한 거는 결국은 로켓 엔진이 핵심인데, 이 엔진을 언제 개발했는가 하면 2021년 7월 29일 처음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지상연소 실험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봤었죠. 그때 여러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주목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2021년 7월 29일 날 성공했는데 지상에서만 쏜 거는 어제가 처음이고 지상에서만 불을 붙여서 이게 제대로 타느냐, 그 1단이 타는 시간이 있죠. 분리시키고 이제 그런 시험들을 한 건데 2021년 7월 29일 했고 이번에는 직접 한번 쏴본 겁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복합적으로 이제 이거를 미사일 ICBM급 미사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북한을 떼이는 미사일로 만들 수 있고 또는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그런 우주 발사체로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현재 고체 추진 로켓을 개발한 나라는 한 6나라밖에 안 될걸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빼고 나면 일본, 인도, 그 다음 우리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잠수함에서 SLBM 발사했죠.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이미 개발했습니다. 북한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2021년 7월 29일 날 이걸 성공했다고 발표했느냐 하면요. 북한하고의 경쟁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우주 발사체 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는 거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이끌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2017년 3월 18일 백두산 발동기, 이건 액체입니다. 지상점화에 성공합니다. 3월 18일. 그래서 북한 언론은 이걸 3.18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2021년 7월 29일 날 성공합니다. 물론 누리호로 따지면 우리가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비슷합니다. 누리호 엔진도 이때쯤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7년 4월 5일 날 이 백두산 발동기 하나를 장착한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5월 14일 날에는 드디어 성공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직후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거리 미사일을 못했는데 이게 언제 풀리는가 하면 2021년일 겁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부가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난 직후에 우리 ADD에서 이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을 만들어 지상점화를 7월 29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제 3월 30일 날 발사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빨랐다는 거죠. 2017년에 지상시험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벌써 5월 14일 날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 따지면 5년이 늦은 거죠. 그리고 북한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짜리를 화성 12형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점 더 멀리 쏴서 일본을 넘기는 시험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더 작은 엔진을 붙였고 부스터 붙인 걸로 해서 화성 14형을 2017년 7월 4일 날 바로바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9일에는 화성 15를 발사하는데 이거는 백두산 엔진 2개를 붙인 겁니다. 2017년 11월입니다. 우리는 21년 7월 29일에야 고체 연료 쓰는 로켓 지상 실험을 하는데 얘네는 화라락 갔고요. 그리고 올해 4개짜리를 붙인 거를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한 거죠.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뭐 성공했다가 15형 갖고 성공한 사진으로 편집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하다가 사실은 누리호 항우연이 해줘야 되는데 항우연은 누리호 엔진을 지상점화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은 2021년 10월에 시험 발사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성공일 수 있지만 원하는 고도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ADD가 별도로 고체 쓰는 거, 항우연은 액체 쓰는 건데 해갖고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북한은 지금 막 달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과학기술부가 이끄는 항우연과 국방부가 이끄는 국가연 둘이 하고 있는데 항우연이 나태하다는 걸 전 지적하는 겁니다. 항우연 사람들은요, 실패가 두려워해서 북한은 실패해도 계속 쏴대면서 단기간 내에 우르륵 달려가고 있는데 항우연은 실패 나오면 막 몸을 사려가지고 지난 2021년 10월에 실패한 다음에 바로 쏴도 되는데 지금 2년이 다 지나 올해 5월에 이제 다시 발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연료를 쓰는 걸 쭉 개발해 와서 나로 쏠 때 이명박 집권 이후에 성공했을 때 그때 2단에 들어간 것이 바로 ADD의 고체 로켓이었거든요. 여기 성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발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성공시켰습니다. 이 페어링까지 분리하는 실험했고 단분리했으니까 이 페어링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용량이 2톤인지 3톤인지 모르겠는데 사거리를 줄이면은 엄청난 10톤짜리도 넣을 수 있죠. 그러면 핵폭탄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고 항우연은 아주 그 실패가 누려서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북한처럼 실패가 최고의 선생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ADD가 이번에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DD를 좀 칭찬하는 겁니다. 항우연이 아니라 국가연을 우주개발 책임자로 해라. 차라리 군이 해라. 과학자들이 너무 살인다. 거기 항우연은요 아주 그 뭐 파벌들이 있어갖고 싸움이 심각합니다. 지금 누리호도 국민들은 공개되니까 좋아하지만은 너무 느리고 돈을 마음 많이 쓰죠. 누리호랑 경쟁하게 될 거는 그 스페이스X의 사의 멀린 엔진 쓰는 펠콘 시리즈인데 못 당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우주 정책, 한국 원자력계는요 정부가 이끌면서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항공의 우리 과학기술 쪽으로 가는 항공우주는 지금 너무 지금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군 쪽에서 그나마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신정부에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제대로 감사하고 정리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 몸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저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과의 경쟁, 애국심 때문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